우리에서 오는 일본 나락이겠죠?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시작합니다. 미국한테 원자폭탄 쳐맞고 빌빌거리다가 우리나라에서 터진 6.25 전쟁을 기회 삼아 벌떡 일어난 일본. 6.25 전쟁 때의 미국이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해준 덕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지요. 한반도는 죽어나가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을 쳐맞았지요. 지네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낮은 금리로 돈을 펑펑 쓰고 마구마구 투자 아닌 투기를 벌이다가 1980년대 후반에 오한마로 쳐맞았지요. 잘 가라 사요나라 새끼주라. 이런 일본이 점점 경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IT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을 외쳤지만 한국 그리고 심지어 중국한테까지 밀려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반도체 날아가고 필름 카메라 고집하다가 필름 시장 날아가고 하이브리드 고집하다가 전기차 타이밍 날아가고 그나마 먹고 살려고 일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쪽 인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개발 인력을 키우기 위해 높은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시장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지요. 결국 변화의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일본은 수출이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수 시장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지요. 그나마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기에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내수 시장에 소화가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낮은 금리로 돈을 뿌려대면서 소비를 자극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일본은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채권을 무지막지하게 발행하게 되었지요. 개인은 어떨까요? 장기간 유지된 일본의 저금리 시장에서 돈은 원래 남의 돈이 제맛임을 알고 생기발랄하게 빌려다 썼지요. 결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구 최강 수준을 달리게 됩니다. 요즘같이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지만 혼자만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니고 올리면 뒤지니까 못 올리고 있어요. 정부도 회사도 개인도 뚝배기를 맞는 거니까요. 90년대 초반에 도쿄 증시 폭락을 맞고 90년대 후반에 일본 경제 침체로부터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부양 정책이 시작되었지요. 위기를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막아버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풀어버렸어요. 2021년 기준 일본의 인구는 1억 25만 명인데 그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8%였어요.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15세 미만의 어린이 비율은 12% 수준이었어요. 15에서 64세, 즉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60% 수준이래요. 같은 해 한국의 경우 고령화 인구의 비율은 16%였어요. 결국 고령화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게다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기혼율은 50.1% 정도예요. 인구의 절반 수준만이 결혼을 한 상태예요. 결국 기혼율이 낮은 일본은 출산율도 낮아지고 일본을 나락으로 보낼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기업들까지도 부채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원래 일본의 산업 자체가 대형 제조업 기반이기에 사업 확장을 위해 시설 확충을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결국 부채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인 대출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많은 부채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지요. 게다가 이것들이 높은 부채 비율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위험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향도 있어요. 현재 미국의 금리를 높이고 있는 시기에 일본이 언제까지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일본도 금리를 올려 부채가 많은 국가, 기업, 개인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